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6.2장에 있는 예제 6-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는요. 저번 강의에서 샌드위치 보 이제 근사 이론을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일반 이론으로 이거에 대한 걸 한번 풀고 그리고 근사 이론으로도 이제 한번 풀어가지고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이 예제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반 이론을 먼저 해보고 보의 단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가 이렇게 돼 있고 샌드위치 보죠. 겉에가 이렇게 두 개 쌓여 있고 심부 부분이 있네요. 여기가 면, 여기가 심부라는 용어, 그리고 여기는 코어, 그리고 여기는 페이스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때 보 전체 이 단면이 받는 모멘트는 3kNm예요. 이 3kNm로 얘가 굽을 건데 그 보가 폭은 200이다. 여기가 200mm죠. 높이가 160이다. 그럼 여기가 160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온 거네요. 이렇게 가로로 더 긴 애였을 것 같아요. 보가.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그런 비율이 맞춰져서 그려져 있네요. 자, 그리고 면의 두께는 5mm다. 여기와 여기의 두께가 여기가 5, 여기도 5. 이다. 그리고 탄성계수 이 원은 72가 파스칼인데 이 면을 제가 1번이라고 지칭을 해왔고 이 면이 72가 파스칼이다라는 거예요. 탄성계수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면을 보통 이제 탄성계수를 센 거를 잡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심부는 800메가파스칼이 탄성계수인데 이 원은 72가 파스칼입니다. 한 이제 90배가 차이가 나네요. 90배. 많이 크죠? 탄성계수 차이가 많이 크니까 아마 샌드위치 보 이론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자, 그리고 심부의 높이는 150. 여기가 150이죠. 그래서 면이 5라 그랬으니까 여기 5, 150 다 더하면 높이 160이 딱 맞게 되네요. 그리고 심부의 탄성계수는 800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때 면과 심부에서 최대 압축 응력과 최대 인장 응력을 구하래요. 그럼 총 이제 4개를 구하는 거죠. 면에서 최대 인장 최대 압축, 심부에서 최대 인장 최대 압축 4개를 구하는 건데 사실 위치 자체는 예상이 됩니다. 이 심부에 대해서 최대 인장 압축은 끝부분인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면에서 최대 인장 최대 압축은 중립축과 가장 먼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끝부분에서. 그래서 이 4군데에서 일어날 거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안 풀어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응력을 한번 구해보러 들어가 볼게요. 일반 이론에서 응력 공식은 뭐가 되냐면요. 시그마는 E1, I1 더하기 E2, I2 분의 마이너스 M, Y, E, 1이라고 쓸게요. 대표적인 예시로 1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그마 1이죠. 자, 이걸 구하려면 일단 중립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Y와 I가 중립축이 정해져야지 구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샌드위치 보의 중립축은 제가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칭이니까. 위로 좀 올려야 되겠네요. 좀 위로 올려서 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중앙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중립축을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그럼 Y는 우리가 여기 그냥 좌표값을 넣어주면 되죠. E도 알고 M도 알아요. 3kN으로. Y는 그냥 구하면 되니까 관성 모멘트들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관성 모멘트. 자, 얘는 이제 중립축이 중앙에 있는 관성 모멘트는 정말 쉽습니다. 심부 구해볼게요. 심부. 이제 관성 모멘트. 심부에 있는 관성 모멘트는 이 직사각형의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이 직사각형의 관성 모멘트를 재면 되는데 마침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도 도심축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사각형의 도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건데 공식이 12분의 1 BH 3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2분의 1 곱하기 폭은 200 곱하기 H는 심부는 높이가 150이네요. 그래서 150의 세제곱이다. 자, 이거 구하시면요. 56.250 곱하기 10의 6승 mm의 4제곱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면도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면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는 관성 모멘트를 이 축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이거를 6.1번에서 했나요? 예제? 어딘가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런 형식은 어떻게 구하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얘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요.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얘의 관성 모멘트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부분의 관성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부분의 관성 모멘트는 전체 보에 대한 거,
가운데 축이죠. 축이 가운데 있으니까 12분의 1 BH 3승이에요. 얘도 B가 200, H의 3승은 160의 3승이네요. 자, 거기서 이제 안에 있는 얘를 뺄 거예요. 얘가 그냥 이거죠. 12분의 1 BH 3승이니까 여기 구해놨잖아요. 얘를 빼면 되는데 이 12분의 1 곱하기 200이 공통항이니까 밖으로 빼서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50의 3승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쵸? 이제 쉽죠? 이 정도는. 이거 구하시면은 12.017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4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성 모멘트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관성 모멘트 구했고 y도 아니까 이제 쉽네요. 그럼 다음에 그냥 구해볼게요. 바로 시그마 신부에서 먼저 구할게요. 신부에서 구하면은 m 그리고 y 이 신부의 탄성계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면의 탄성계수 관성 모멘트 면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신부의 탄성계수 신부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 아는 거죠? y는 뭘 쓰면 되냐? 신부의 가장 최대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신부의 가장 끝거리 여기와 여기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75mm겠네요. 그러면은 이 y 값들에만 플러스 마이너스 75를 넣어주시고 신부의 모멘트는 800 모멘트가 아니죠. 탄성계수죠. 800MPa 그리고 m은 이 보가 받고 있는 모멘트니까 4가 아니라 3이죠. 계속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면에 대한 탄성계수는 72GPa 그리고 면에 대한 관성 모멘트 아까 앞에서 구했죠. 그리고 신부에 대한 거 800MPa 이 단위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와 얘 그리고 신부에 대한 관성 모멘트도 이제 앞에서 구했습니다. 이 관성 모멘트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다 구해 놓은 거죠. 이거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신부에서 최대 인장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9MPa이 나온다. 이건 면이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98MPa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게 작죠? 여러분이 예제 6-1에 풀었던 걸 기억하면은 사실 이 수치 되게 작습니다. 신부의 응력. 그러면 샌드위치보 근사 이론에서 신부의 응력을 그냥 0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0으로 취급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숫자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오고 처음 풀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0으로 왠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 언젠가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인장이고 마이너스가 이제 압축일 거예요. 인장은 플러스 0.198 압축은 마이너스 0.198이 최대값이다. 똑같이 칸도 많으니까 여기다가 씁시다. 면은요 모멘트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y 탄성계수 면에 대한 탄성계수 그리고 면에 대한 탄성계수 면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신부의 탄성계수 신부의 관성 모멘트를 해요. 똑같죠? 자, 이 y만 이제 조금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y와 여기만 다르게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72GPa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y는 면의 최대값이죠. 중립축까지의 거리 중에 여기서부터 면 최대는 80이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80 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80mm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y에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9MPa이래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한 100배 차이가 나네요. 여기 19가 이렇게 앞으로 2칸 당겨줘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면에 걸리는 최소 응력입니다. 최소 응력은 아니죠. 최대 인장 압축 응력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이론으로 구한 거고 자 다음은 뭘 구해야 되냐? 다 똑같고 여기 근사 이론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근사 이론은 자 여기 지금 얘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얘가 지금 0이에요. 0이에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면과 신부 최대 압축 응력 최대 인장 응력을 이제 앞에서 4가지를 구했죠. 근데 사실 이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신부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신부의 탄성계수가 0이라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기 때문에 시그마 신부에 있는 응력이 0으로 제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멘트는 면에서 응력을 만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자는 거예요. 신부에 있는 응력이 0이니까 신부의 최대 압축 응력, 최대 인장 응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0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2가지만 구하면 되죠? 면에 대한 거를
근데 공식이 뭐였냐면 시그마 면은 아까 썼던 거네요. E면 I면 더하기, 이번엔 조금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심부 I 심 분의 마이너스 M Y 2의 면이죠. 근데 심부 얘가 0이니까 이 항은 이제 없어져요. 그럼 얘를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면도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남죠. 얘만 좀 깔끔하게 다시 써주면은 마이너스 M Y 분의 I 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모멘트는 3kNm였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80mm였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최대값이니까 중립축에서부터 여기 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면은요, 면의 관성 모멘트 아까 구했던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12.017 곱하기 10의 6승 제곱 4제곱 밀리미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하시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근사 이론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얘 값이랑 앞에서 일반 이론으로 한 얘랑 1메가파스칼 차이가 나니까 얼마 안 나죠. 당연한 겁니다. 뭔가 이제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신부의 응력이 0이어서 얘가 응력을 전부 다 받는다고 해석을 하면은 얘의 응력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럼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근사이론을 쓰는 전제가 얘의 탄성 계수가 엄청 낮다라는 거예요. 엄청 작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도 응력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0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응력이 증가하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 20메가파스칼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풀 거고,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 심부와 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고 강의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심부는 보통 이제 저강도 재료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저강도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원리 자체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끝부분이 변형률이 크기 때문에 끝부분에 좀 더 잘 견디는 애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철을 쓰고 여기도 철을 쓰는데 중앙도 철을 쓰면 얘는 사실상 낭비라는 거죠. 얘는 철이 아니어도 나무를 써도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면적이 클수록 좀 더 애가 잘 버텨요. 보가 작은 물건보단 큰 물건이 조금 더 안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잘 버티는데, 여기는 버텨줄 게 없기 때문에 저강도 재료를 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H형강이라고 들어봤나요? H형강? 이제 철 재료로 쓰는 건데, 우리는 보통 이제 직사각형 보에 익숙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H형강은 그냥 진짜 H 형태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를 파낸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를 파내도 왜 우리가 구조물로 쓸 수 있냐, 얘를. 어차피 중앙부는 잘 안 견뎌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내도 됐던 게 H형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중앙부는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고 이 겉부분을 좀 빡세게 설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을 좀 여러분이 보고 공부하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전 다음 강의에서 6장의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